부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 지역에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혁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명언과 함께 힘차게 지하철 여행이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행을 통해 홀로 있음을 배우고 홀로 있음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운다. 야, 멋지죠? 연결. 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을 쓰신 류시와 작가님입니다. 문체. 그 수려한 문체는 마치 제가 쓰는 문장과 버금가죠.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야. 갔는데 낯선 곳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연세 작가님이 인생을 바꾼 여행지로 꼽았던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에 혼자 탁 던져졌어요. 근데 그거를 홀로 있음을 느끼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불현듯 세상과 커넥션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통찰을 그때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유시아 작가님도 아마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못하죠. 혼자 있음을 싫어하죠. 저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오늘 여행의 주제는요, 세상과 연결되는 법? 아니다, 그죠? 우리 여행은요, 길과 길의 연결 아닙니까? 사람과 길의 연결. 근데 그 연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아닙니까? 육교고요. 그래서 야, 이 지하철을 타고요, 재밌는 육교가 있는 그런 여행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벌써 지하철 여행이지 38번째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색적인 육교 투어, 연결의 의미죠. 이색적인 육교가 있는 지하철 트립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멀리 안 가겠습니다. 다 이 이색적인 육교가 모여 있는 곳이요. 놀랍게도 서초구입니다. 우리 시니어 TV가 있는 이 지역에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정말로 내가 지하철 여행이지 애청자야, 시니어 TV 애청자야, 이런 분들은요,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시니어 TV 이 건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육교 트립도 같이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색 육교 중에 누에로 만든 다리 한번 가겠습니다. 누에 다리. 제가 사는 동네 잠자 원자가 떠오르시죠? 거기 말고요, 서초 인근에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 이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육교를 가장 다이나믹하면서 독특하다고 제가 원탑으로 꼽는 곳입니다. 자, 어디냐면 서초에 있어요. 아쿠아 아트 육교. 와, 멋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센트럴입니다. 고속터미널 바로 옆쪽으로 이어지는 센트럴 땡땡이 있는 곳을 연결해 줄 것 같은 그 육교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방송 제가 소개하는 곳들이 좀 일찍 끝난다 이러면 보너스로 제가 육교 전문 기자거든요. 다양한 육교들을 보너스로 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 눈 쫑긋, 귀 쫑긋, 눈은 쫑긋 아니죠. 눈 크게 뜨시고요. 귀 쫑긋 세우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넘버원 육교입니다. 누에교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에가 있는 육교가 있는 곳을 투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누에 육교도 궁금하지만 누에 육교로 가는 길까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찍어 드릴게요. 여기는 항상 어떻게 누에 육교와 함께 쌍으로 같이 즐겨야 되는 여행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몽마르트 언덕.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 여행이자 하면서 몽마르트와 관련된 곳들을 많이 좀 찍어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저 위쪽으로 하면 낙산공원. 낙산공원이 한국판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낙산공원이 있는 높이가 한 800m.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도 한 800m. 그 정도 고도니까 이게 비슷해서, 그리고 약간 예술작품들이 많은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가는 몽마르트는 다르죠? 서초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곳,
야, 아버님, 어머님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또, 읊조리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썰의 마을이요. 썰의 마을이죠. 그래서, 썰의 마을 쪽으로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몽마르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육교까지 이어지는 그 코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텐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떻게 가느냐? 지하철 타고 쉽게 가죠. 자, 첫 번째는 서초역에 내립니다. 서초역 5번 출구 쪽으로 나온 다음에 10분만 걸어가시면 바로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바로 목적지가 나와버리잖아요. 몽마르트 찍고 육교 찍고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짧고 굵게 포인트만 찍으실 분들은 서초역으로 나오시고요. 저처럼 무언가 많은 곳들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방배역에 내리십시오. 방배역. 시니어 TV가 있는 사옥과 가깝습니다. 자, 코스가 재밌어요. 이게 나오시면 4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걸어가면서 볼 포인트들은 누가 찍어준다? 제가. 신익수가 여러분들 곁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차근차근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여행지답게 영명의 유래부터 한번 볼게요. 영명 방배역. 이거 좋죠.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방배역의 유래는요. 관악구 서초구 경계에 있는 산. 아버님, 어머님들 뭐 자주 가시는 산이죠. 우면산. 소가 누웠다 이거죠. 높이는 한 280m 정도밖에 안 되고 좋습니다. 이게 우면산. 우면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정말 자주 만났던 예전에 우리 또 세시봉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김세환님의 자택도 계신데 자, 그래서 우면산 등지고요. 우면산을 등지고 있는 동네다 이래가지고 모서리 방자 쓰고요. 배 등졌다 이거죠. 등진 마을 있다 그래서 방배다. 이런 이름을 바로 쓴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요. 북쪽으로 흐르는 한강을 등진, 요것도 배죠, 배. 등진 모서리단 뜻이다. 모서리 방자 쓰잖아요. 방배다. 이렇게 해서 방배동이라 불리었다 한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역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 여기 있죠. 서초 영명의 유래. 간단합니다. 서초. 서자는 이거 상서로울 서. 서리초. 풀이 무성했다. 서리풀을 보통은 벼라고 부릅니다. 상서롭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서리풀이 무성하였다 하여 서리풀 공원도 있죠. 서초에 있는 서리풀이라는 이름은 서초라는 한자어 원뜻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지명이 유래했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지하철 여행이지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지하철 역명 중에요. 진짜 정말 재밌는 역명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진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장담을 하건데 지하철 역명으로요. 책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공언하고 갑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낭만을 하게 되더라도 책 한 권은 내겠다. 김아름 PD와 공조로 내겠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4번 출구 나오시라고 했죠. 4번 출구 나오시면 꼭 봐야 되는 역사적인 공간이 바로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요거 있죠. 효령대군이라고 있습니다. 세종의 형이야. 효령이야. 효령대군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러니까 저는요, 방배역의 그 현대적인 어떤 도시, 그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사당이 있다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뭐 효령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세종대왕 형이고요. 아버님의 간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왕이 못된 비운의 대군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입니다. 아버님이 태종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효령대군. 그래서 1396년부터 1486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4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은 요 사당 있죠. 사당의 이름이 청권사라는 사당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령대군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청권,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죠. 충녕대군이 세종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떠올리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나의 큰형님 양녕대군은 곧 지덕이요. 둘째 형님 효령대군은 곧 청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권이란 멘트 있죠. 이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써서 청권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권이란 말 자체가 효령을 뜻하는 말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세종과 효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이 형들 있죠. 셋째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셋째가 왕이 되는 걸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야, 얘들은 우애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둘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뭐 역사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또 한국사를 전공했거든요. 이게 충녕이 세자로 책봉이 되자마자 기이한 행동, 자유분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왕위에 오르는데 약간 그냥 네가 되는 게 마땅하다는 의미로 자유분방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셋째가 왕이 된 거를 이 뒷받침을 하게끔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유, 저도 큰형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중에도 뭐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또 이렇게 가끔씩 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았어. 이런 거 보면 참 역사적으로 대단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령대군은 욕심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효령대군은 90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근데 세종 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이 오르고 한글까지 창제를 하시면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신 거야.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54세로 승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잘 된다고 너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어때? 일찍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지금 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야? 인생 승부, 말년의 승부는 뭐다? 건강 아닙니까? 누가 오래 사느냐 이거 아닙니까? 꼿꼿하게 서만 계시면 됩니다. 어때요? 뭐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일단 승부는 생명이다. 건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유, 제가 별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청권사에서는 이런 것들 흔적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냥 간단히 보고 지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안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다 보면 바로 산 쪽으로 접어듭니다. 이게 희한한 동네야. 방배동이라는데. 그리고 서초도 그래요. 예술의 전당 뒤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 우면산 쪽으로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면 되게 화려한 어떤 현대적인 느낌이지만 진짜 벽 하나 두고요. 천지개벽하는 동네들이 서초요 방배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숲을 끼고 있는 이런 멋진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사실 여기에 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산길로 바로 접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푯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고터역까지 3080m. 고터라는 게 고속터미널입니다. 그리고 누에 다리까지 표시가 됐어요. 몽마르트 공원의 누에 다리까지 2010m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방배역사 한번 출구부터 2km 정도를 일단 산길을 따라서 걸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딱 말씀드렸는데 2km를 나 못 걷겠어 신기자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어디로 가라 그랬죠? 서초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바로 10분만 걸어가시면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배역 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청과사 보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산길 따라가시다 보면 왜 제가 일로 안내했겠습니까? 무언가 특별한 게 또 하나 숨어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냐면 놀라운 곳 하나가 새내기로 얼마 안 됐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6월에 등장한 새내기 도서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압권입니다. 가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구조도 놀랍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겼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책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도서관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좋아요. 국립이니까 공짜잖아요. 또 편하게 가시면 되고요. 자, 이름하여서 방배숲 환경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는 길도 쭉 산길 따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무장의 숲길 나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도 다니고 아버님, 어머님들도 편하게 걸으시라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크 길도 있고요. 다양한 숲길을 가다 보면 2km지만 뭐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안쪽으로 딱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이 도서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도서관의 전기들 있잖아요. 그게 다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을 써서 만들어냅니다. 친환경 도서관이다 이거죠. 그리고 도서관, 야 이거 구조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됐냐? 와, 우리 지난주에 역발상 지하철역 다녀왔잖아요. 마치 녹사평역처럼 가운데가요 원형으로 돼가지고 하늘이 뻥 뚫린 유리구조. 와, 놀랍죠? 그래서 채광이 거의 자연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이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앞권이 뭐냐면 노트북, 태블릿을요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그래서 태블릿하고 노트북 빌리는 곳이 있고 그걸 반납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앞쪽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몸만 갔다 이런데 심심하다 이런 분들은 노트북 빌려가지고 태블릿 빌려가지고 게임하시고 놀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단 책꽂이로 다양한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권이 테이블, 열람실 테이블입니다. 그게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창을 다 보게 가운데 쪽 원형으로 뚫린 그 안쪽을 다 볼 수 있게끔 통창으로 돼 있어요. 매주 금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라서 휴관을 하고요. 나머지 날은 편하게 오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들 더 편하게 오시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있잖아요. 그때는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방역 1번 출구에 내리시면요. 여기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요거 타고 오시면 편하게 올 수 있죠. 내방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몽마르트 언덕,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으로 갈 수 있게끔 바로 도서관 옆쪽이에요. 그린색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몽마르트 언덕의 전체가 바로 조망이 딱 됩니다. 가운데에는 뭐가 있죠? 항상 프랑스 같은데 공원 같은데 가면은 가운데 뭐가 있더라? 시계탑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시계탑 하나 딱 놓여있고 잔디밭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진짜 정말 프랑스의 공원 하나를 통째 떼가지고 한국으로 너무 공세온 그런 느낌. 요게 이제 3월 말이면 더 좋은 게 뭐냐면 3월 말쯤 딱 되잖아요. 그때 되면 아버님 어머님 난리 납니다. 뭘로? 벚꽃으로 쫙 이 주변이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벚꽃비를 맞으면서 이 몽마르트의 샹송을 하나 부르면서 쇠띠는 샹송 하면서 딱 벚꽃길을 걸어주는 거죠. 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벚꽃길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봄철에는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왜 몽마르트냐? 이 이름이 왜 갑자기 여기서 태어났냐? 우리 뭐 낙산공원에 있는 몽마르트 공원처럼 낙산공원처럼 높지도 않은데, 근데 말이죠. 몽마르트 공원 2000년에 조성이 됩니다. 이게 2000년에 조성이 된 건데 하필이면요, 이 주변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잘 아시는 마을이죠. 설의 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외국인 분들 중에 프랑스 분들이 하필이면 또 이 지역으로 몰려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애칭 있잖아요. 반포의 작은 프랑스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형성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원래는 81년도입니다. 이태원동에 프랑스 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설의 마을이란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그래가지고 서쪽 사람들의 동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우리가 서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의 마을이다. 서쪽 사람들의 마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었어요. 서리서리 흘러내린 개울이다. 이런 뜻으로 설에 서리서리 흘러내린 개울이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인 중에 약 절반 정도 분들이 다 이 일대에 모여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프랑스하고 인연이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입로 일대를 몽마르트라 부르고, 그다음에 요 이제 공원을 형성을 하면서 조성을 하면서 몽마르트 공원이다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대 주변으로 되게 플랜카드도 딱 눈에 인상적으로 딱 박힙니다. 어떤 거냐면 영어 하나 있고 불어가 하나 딱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불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불어는 좀 압니다. 주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알죠. 이런 거, 불어하고 영어로 다 플랜카드가 돼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진짜로, 프랑스 분들 있죠. 프랑스 분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 분들도 여기서 진짜 실제로 이 공원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자체가 멍 때리기의 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멍과 명소. 이렇게 여와 어가 합쳐지니까 발음도 되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되게 구조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에서 잘 볼 수 없음직한, 공원에서 볼 수 없음직한 시설들이 조금씩 있는데 바닥에 트램블린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게 약간 프랑스풍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램블린 뻥뻥뻥뻥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닥에 그냥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냥 뻥뻥뻥뻥 뛰면서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익숙지가 않죠. 우리는 모래, 뭐 그냥 모래사장에서 그네 정도 갖다 놓고 그냥 타고 놀잖아요. 근데 얘들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트램블린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앞권은 뭐냐면 여기에 아예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포토존이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포토존에 등장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같이 몽마르트 언덕, 진짜 실제 프랑스에 있는 몽마르트에서 예술 활동을 하셨던 화가분들을 그대로 모셔놨어요. 야, 이거 좋죠. 그래가지고 이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세 분인데 피카소 나옵니다. 고흐, 야, 고흐 나오면 항상 누가 나옵니까? 고갱 나오죠. 고흐, 고갱, 피카소, 이 세 분이 이 벤치 쪽에 앉아 계시면서 그림 형태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토존을 찍으면 되는데, 포토를 찍으면 되는데, 사진 인증샷을 남기면 되는데, 여기에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냥 또 두질 않죠. 우리는 또 통찰력의 방송 아닙니까? 지하철 여행이지가 가벼운 듯하면서 무게감 있게 진중하게 제가 항상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사진만 찍지 마시고요. 여기에 포토존에 그 유명한 분들의 명언을 하나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읽어봐야 돼요. 자, 피카소 옆에는 어떤 명언이 있냐? 피카소가 하신 말씀입니다. 안 하고 죽어도 좋을 만한 일만 내일로 미뤄라. 그러니까 안 하고 죽어도 좋을 일 있잖아요. 그것만 내일로 미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오늘 할 일을 다 하라 이거예요. 현재 집중하라. seize the days 하라. 이런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이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바꿀 수 있는 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절대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없다고요. 현재만 바꿀 수가 있거든. 현재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피카소님의 명언이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고갱의 멘트 명언.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이제 이 말 뜻은 어떤 거냐? 보기 위해 눈을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의미다? 가슴, 마음의 눈을 떠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왜 맨날 아버님, 어머님 지금 앉아가지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주식 차트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장도 안 좋잖아요. 지금 막 그거 보면서 막 심장 벌떡벌떡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놓고 주가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존버를 하라. 이런 의미죠. 뭐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고흐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용기를 가져라. 실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멋지죠? 여행, 눈으로만 보지 마라. 실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언가 할 용기가 없으면 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장 우리 지하철 여행지 보다 말고 나가서 몽마르트 언덕으로 달려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거 보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옆쪽으로는 공원에 프랑스풍의 조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춤추는 동상. 이거죠. 남녀가 춤을 추고 있어. 마치 키스를 할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그 형상인데, 이것도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부지발의 무도회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요거를 그대로 또 옮겨놔서 동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색깔까지 그림의 색깔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그 색깔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은 우리의 오늘 테마죠. 이색 육교를 무려 방송 시작한 지 20분 만에 이제 드디어 육계에 도착했네요. 안 되겠습니다. 서초동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서초역에 내리셔서 바로 몽마르트 공원 찍고 누에 다리로 가는 거. 자, 누에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에 모양을 그대로 형상해 놓은 육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초구에서 42억 원을 들였죠. 부자 동네입니다. 3.5m 폭에 80m 길이로 육교를 제작을 해놨고요. 이게 2009년도에 개통이 된 건데, 이 전체 모양 있죠. 이게 마치 누에 모양인 거야. 누에 모양. 그리고 이게 되게 상징적이에요. 골든타임이 밤입니다. 밤에 보면 조명이 쫙 켜지잖아. 얼마나 이뻐요. 누에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촘촘히 박혀있는 그 LED 조명이 2,300개입니다. 얘들이 형형색색 밝히면 진짜 누에가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죠. 그래서 요것들 한번 보시고요. 진짜 근데 여기에 왜 갑작스럽게 누에가 왔냐.
이런 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요게 원래 조선시대 잠원동 일대입니다. 잠원. 누에를 치는 잠실도감, 양잠장이라 부르는데 잠자 자체가 한자로 누에 잠자예요. 그래서 이 누에가 많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일대에는 뽕나무예요. 대부분 다. 운동장 가도 뽕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다 뽕나무예요. 잎도 따도 뽕나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 그 잠자도 누에 잠자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구 잠원동의 잠자. 이것도 누에 잠자예요. 그래서 이 일대에는 다 누에하고 관련이 많구나. 그래서 잠원동이나 잠실동에 사는 축제가 누에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누에, 그리고 누에 축제 때 그 누에를 바쳤던 그 의식을 그대로 거행하는 왕에게 바쳤던 그 의식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그런 공연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시고, 누에가 많은 동네에 누에 육교를 만들어놨구나. 유누에와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설해마을까지 갔는데 프랑스의 미식 투어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한 곳만 딱 일러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체인점 중에 파리 붙은 걸로 되게 유명한 체인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왜냐? 여기는요, 프랑스에서 수입한 밀로 직접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파티시에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인점 중에서 되게 유명한 데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나머지 집들이야 워낙 맛집들이 많으니까 이탈리아노 드셔도 되고 프랑스에 있는 홍합찜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입맛대로 드시고요. 요 빵만큼은 한번 먹어봐라 말씀을 드리고 요 투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민국 유일의 아쿠아 아트 육교가 있습니다. 야, 아쿠아, 물하고요, 아트. 야, 이 예술이 붙었다 이거죠. 그래서 야, 이 아트만큼은 무조건 가야 된다. 아쿠아 아트 육교만큼은. 위치는 아버님, 어머님 중에 잘 아시죠? 예술의 전당 많이 오시는 분들 다 알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서초고요. 남부 터미널역 쪽으로 나오세요. 5분 출구에서 걸어서 한 500m 정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걸어서 좀 되죠. 남부 터미널역 쪽에서는. 그리고 이게 2000년 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그니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자체가 포인트인데, 야, 아니에요. 육교도 포인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육교를 건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예술의 전당 아래쪽으로 건널목이 되게 잘 돼 있죠. 저도 사실은 건널목으로만 건넙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육교를 꼭 건너봐야죠. 왜냐면 이게 3월 말 4월 초부터 스타트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있잖아요. 그리고 더워. 막 한여름에 더워. 이런 날만큼은 아쿠아. 물을 육교에다 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 풍광만큼 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또 스토리가 또 숨어져 있죠. 테마. 프랑스 뿡입니다. 역시나 프랑스네요. 프랑스 뿡의 신개념 육교고요. 길이가 50m입니다. 폭만 3.2m, 높이가 6.3m입니다. 규모 크죠? 그리고 3차원 입체 비대칭 형식, 입체 비대칭 형식의 사장교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구조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주탑을 링으로 제작을 해야죠. 링으로. 그리고 이 장력으로 표현하는데 이 버티는 거 145톤을 버틸 수가 있는 장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풍이다고 함은 이 건축을 하신 분 있죠. 이거를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프랑스의 디자이너 중에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이란 분이 계세요. 이름도 길죠.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예술원에서 건축 대상 받고 건축가상까지 받은 잘리콩이란 분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프랑스 풍으로 아예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야, 이 일대는 진짜 다 프랑스다, 그죠? 설의 마을 때문에 그런지. 자,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거는 예술의 전당 쪽 라인에 있는 원형판입니다. 마치 우리 테이블처럼 또 원형이 있어. 그 원형을 옆으로 딱 세워놨어요. 거기서 뭐가 내려옵니까? 물들이 막 들이칩니다. 들이치고요. 그게 투명한 원판이야, 또 심지어. 그래가지고 들이치면서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밑에서 바로 올려다 봐야 돼. 올려다 보면 정말 놀라운 데 뭐냐면 떨어지는 자리를 투명 유리로 또 막아놨어요. 위쪽을.
마치 우리가 폭포수를 맞듯이 볼 수 있게끔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오히려 더 틉니다.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히려 더 틀어.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보통은 이렇게 되면 가동을 중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야. 오히려 물을 맞고 미세먼지가 죽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폭염주의보 물로 시원하게 날려주겠다 이거죠. 이런 느낌으로 만든 이색적인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육교는 그냥 육교인데 거기에 물이 떨어져. 이런 육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무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육교를 물이 흘러내릴 때 지나가잖아요. 마치 폭포수를 뚫고 관통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권은 뭐냐? 육교를 지나가세요. 그냥 뚫고 지나가잖아요.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그 뒤쪽부터 뭐가 나오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면산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면산에 있는 숲길로 바로 이어져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옆쪽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안쪽으로 직진하세요. 직진하시면 바로 그냥 뚫고 서초 우면산 숲길로 이어지는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뭡니까? 지하철 여행이지 여행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투어를 조금만 더 하세요. 여기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곳들이 많은데 제가 찍어 드릴게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서 투어를 하면서 찍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사찰입니다. 사찰인데 이름이 대성사고요. 서초 10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찰 많은데 신 기자 대성사를 찍어야 돼.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대한민국의 불교가 다양하게 전래가 되지요. 그리고 백제 때 대한민국에 또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백제 불교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죠? 아버님, 어머님. 맞아요. 마라난타라는 분. 마라난타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불교를 전래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전래를 받고 나서 왕궁에서 지내죠. 왕궁에서 지내다가 불교를 전파를 하고 제자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말고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포교를 나가죠. 나와가지고 둥지를 텄던 사찰. 그게 놀랍게도 대성사 여기입니다. 백제의 불교가 전래된 장소 메카기도 하지만 여기 애국의 메카입니다. 애국의 메카. 1919년도에 민족 대표 33인 아버님 어머님들 다 기억하지만 그 33인 분 중에 한 분이 용성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성사를 중건하셨죠. 그리고 일제가 또 가만히 안 있죠.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얘들 진짜 정말 못됐죠. 그래서 이후로 사찰을 불태웁니다. 불태우는데 이후에 용성 스님의 법손이 계십니다. 불심 도문 스님께서 폐허가 된 이 대성사를 54년도에 중창을 합니다. 다시 지었다는 의미죠. 그래가지고 결국 우면산의 대성사는 백제 불교의 최초의 전파 사찰이 돼 있고요. 오늘 가는 육교를 지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만 힘듭니다.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는요 2번 다시 안 갑니다.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아버님 가볼 가치가 있는 사찰이구나 생각하시고요. 여기 가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대성사에서 꼭 맛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맛봐야 되는 게 아니고 볼거리와 맛봐야 될 것. 자, 첫 번째는요. 맛봐야 될 거 약수입니다. 약수. 약수 좋죠. 승려 마라난타 아까 전파를 했다 그랬죠. 오랜 여행으로 이게 수토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이곳 약수를 마시자마자 말끔히 나았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이 입에서도 나오고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약수구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거 볼거리입니다. 이제는 포대화상 기억나시죠? 포대화상. 제가 예전에 도선사 할 때 포대화상 나와서 복을 받을 때 배꼽에다 엄지손가락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포대화상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포대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과 행운의 상징이고, 그리고 대성사 옆쪽으로 둘레길 계속 오르다 보면 약간 편안해 보이는 곳이 나옵니다. 그쪽에 있는 곳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를 대성사 봤으면 여기까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탑이 있습니다. 소망탑. 이 소망탑도 역사가 있죠. 이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데 이게 2022
2022년도 이 소망탑 돌들을 막 쌓아놨어요. 소망탑처럼 이 어른 키만하게 쌓아놨는데 이게 2022년도 재걸림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야, 이게 보면은 이 소망탑 옆쪽으로 역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면산 소망탑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다. 90년대 초부터 우면산을 가는 시민들이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한 돌 한 돌 쌓아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소망을 한 땀 한 땀 이어받아서 쌓은 거였는데 태풍과 폭우로 수차례 무너지고 허물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또 쌓고 무너지기 반복하다가 결국은 2022년도 7월 31일 날 안 무너지게 쌓은 게 이번에 소망탑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지.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그 탑을 무너뜨릴 수 없다. 기어이 우리가 끌고 가자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서초구에서 만든 이 소망탑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정말로 이 앞에서 소망을 안전하게 딱 빌면은 올해 청룡의 하나만큼은 또 들어지겠죠. 저는 그거 빌고 왔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내년도까지 굳건하게 살아남자.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오면 완벽하게 또 우리 서초구 아쿠아 아트 육교 투어는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넘버 3죠. 아까 고속터미널을 이어주는 육교. 여기가 성모병원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장례식장을 들르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들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서초 인근에는 장례식장 여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장례식장 들렀다가 배가 고프신 분들 근데 약간 장례식장 밥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은 육교를 넘어갑니다. 육교를 넘어가서 이 다리를 지나고 이 육교를 그리고 고터 쪽으로 가가지고 고터에 맛집들 많잖아요. 거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다시 넘어오시는 코스로 이용을 하시죠. 근데 여기가 아닙니다. 이 육교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사평대로 위를 지납니다. 그리고 성모병원과 센트럴 시티 쪽을 연결을 해주는 육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쇼핑 단지 쪽으로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쇼핑 단지야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호텔 있고 영화관 있고 식당가 있고 서점까지 있는 서점은 최근에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골고루 보시고 복합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조금 약간 낡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전면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새 단장한 다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은 그 옆에 있는 테마파크 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센트럴로 쓰고 있고요. 보도 육교인데 연장이 67m짜리. 그리고 교폭은 6.1m입니다. 꽤 넓죠. 높이가 26m. 위로도 많이 올려놨어요. 주탑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계단 하부등까지 해가지고 등을 87개를 설치를 해주고 밤에 조명을 밝힙니다. 근데 이 육교를 왜 제가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아버님, 어머님들은 지하철 여행이지 뭐 오랫동안 애청을 하셨으니까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남산타워 이야기할 때 남산타워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 미세먼지 측정용으로 남산타워를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청색 나오면 뭡니까? 미세먼지 맑다. 근데 적색 나오면 뭡니까? 빨간 색깔 나오면 미세먼지 나쁨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근데요 대한민국 육교 중에 말이죠. 육교 조명 중에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육교 진짜 정말로 유일무이하게 이 육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미세먼지 측정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을 미세먼지 농도별로 노출을 해줍니다. 적색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세먼지가 나쁘다 보시고요. 청색이나 황색 때는 그나마 지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놀러 가시거나 정말로 그냥 여행 때 참고할 만한 그런 육교구나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독특한 육교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육교만 볼 수 없죠. 놀러 가자 이런 분들은 제가 워낙 뭐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데 한 곳만 딱 찍어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 요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젯밤에 신 기자 청룡에 영궁 껐다 이런 분들
자,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터미널 안에 가면 진짜 정말 명당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명당? 복권 명당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가시잖아요. 그러면 줄을 항상 20-30m씩 서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가시잖아요. 복권 발표 전에 가면은 막 줄이 더 길어져. 그래가지고 복권 명당 1등도 당첨이 된 굉장한 명당이 하나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복권 하나 사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여기 왔는데 정말로 야 탄력 받았어. 내가 좀 더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또 소개했던 그곳 있잖아요. 반포대교까지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반포대교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기네스북에 오른 대교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가 올랐다? 무지개 분수가 올랐다. 그래서 달빛 무지개 분수 이게 어떤 기록으로 이게 다리 대교에 분수가 있는 그 대교 길이 있죠. 이게 1140m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그까지도 걸어갈 수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오면 완벽하게 또 우리 고속터미널 주변에 있는 이 멋진 미세먼지 육교까지 보고 올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 꿀팁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일러드릴게요. 이 꿀팁도 좋습니다. 자, 인천공항에 아버님 차 몰고 가셔가지고 주차를 합니다. 주차비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루에 보통 단기 주차 한 15,000원대, 그리고 장기 주차 한 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선인데 이거를요, 한 70% 선까지 전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를 가져가잖아요. 차를 가져갈 때 공항에 닿기 직전에 전철역 공항철도로는 두 정거장 전이 어디냐면 운서역입니다. 운서역에 공영 주차장에 파킹을 하세요.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인다. 4, 7, 28. 28,000원밖에 안 들어서. 근데 말이죠. 이걸 제가 꿀팁으로 일러드릴 걸 알고 인천시에서 또 작전을 폈죠. 그래가지고 운서역 공영주차장 가격을 살짝 올려놨습니다. 원래는 3급지라서 데일리로 4,000원인데 1급지로 바꿔놓고, 그래서 첫날만 4,000원 적용이 됩니다. 첫날 4,000원,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하루에 10,000원씩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디예요? 인천공항보다는 싸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운서역에 대놓고 어떻게? 공항철도 타고 인천까지 넘어가면 완벽하게 또 싸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꿀팁이구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 이색적인 연결의 메카죠. 이색 육교. 서울 시내 아니죠, 서초에 집중적으로 형성이 된 육교들 쭉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특이하고 재밌고 짧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자, 그래서 다음번 여행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하철 여행 이지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다음번 여행도 함께 할게요.